예, 음운 변동의 정의 짧게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음운 변동이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뭔지 얘기를 할 건데 1번, 2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형태소, 또 음운 변동의 조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정의를 이해할 수 있어서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번 형태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지만 아마 기억하는 친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친절하게 한 번 더 안내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3번, 4번 안내할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든 학교에 와서든 계속 안내를 할 거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여러 번 한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뭐 또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번 시간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업 방향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파악하는 게 이제 수업의 방향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의 정의는 이래요. 자, 국어에서 어떤 형태소의 의문이 의문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형상 아닌데 이게 그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게 다 만드는 거라 가지고 오타가 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고요. 그래서 국어에서 어떤 형태소의 의문이 의문의 조건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의문 변동이라고 해요. 이거 EBS에서 나온 정의입니다. 올해 EBS 책에서 나온 정의예요. 같이 보면은요.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 여기 보면 밑줄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 의문의 조건, 그 다음에 환경. 같은 말입니다. 환경 이꼴 의문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들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의문 변동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보면 형태소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서 지금 형태소 살펴보고요. 환경, 의문의 조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형태소의 정의를 볼 건데요.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던 거를 한번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고요.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단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단위라는 말 대신에 말의 덩어리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말의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할 때 그 덩어리, 어쨌든 덩어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는 어렴풋이라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위에 문장 한번 봅시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다.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얼른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마스크 벗고 학교에서 급식 먹고 막 친구들이랑 떠들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좀 편안하게 학교 와서 즐겁게 생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주의를 해야겠죠. 해서 이 문장을 이 예문을 형태소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물론 밑에 정답은 다 있습니다. 내가 해놨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보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맞죠? 여러분들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요, 딱히 프린트가 지금 자료로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영상뿐입니다. 해서 연습장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형태소라고 하는 게 뭘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의미가 있죠? 1인칭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 맞죠? 영어로 하면 I. 는은 딱히 의미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오늘 언제예요? Today.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다 맞죠? 학교 뭐죠? 가고 싶은 곳 진짜요? 그런 의미가 있죠? 공부하는 곳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자, 급식. 학교에서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잘 모르겠고요. eat, 뜻 있죠?
다 이런 거는 의미가 어떤가? 지금 표시한 단어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 단어는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떠올렸을 때 딱 떠올려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 했을 때 떠올려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영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 I로 바꿀 수 있고, today로 바꿀 수 있고, school, school meal, 그 다음에 eat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은 밑에 보면은 실질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실질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국어에서는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떤 의미와 어떤 의미, 실질적인 의미와 요 형식적인 의미 또는 문법적인 의미. 그럼 여기 보면은 는 같은 거, 에서 같은 거, 을 같은 거, 다 같은 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일단 우리가 형태소의 정의부터 한번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이걸 하더라도. 그래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덩어리라고 했는데 형태소가 이때 의미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다? 실질적인 의미, 하나는 뭐다? 형식적인 의미. 해서 이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하여튼 형태소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실질적인 의미, 어떤 거는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고요. 문법적인 의미라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떤 단어에 붙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요. 그 단어의 뜻에다가 뭔가를 더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고 있는지를 표시해줘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는요, 다른 단어에 주로 어떤 단어에 붙어가지고요, 그 단어의 뜻을 더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해줘요. 그런 게 문법적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뜻은 뭐라고요?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딱 뭐 했을 때 머릿속으로 바로 떠오르는 거. 휴대폰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그런 게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위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런 거는 지금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태소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형식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듣게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말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 말을 되게 많이 볼 거고요. 해서 아마 이 다음 시간에는 요 형식 형태소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운 변동의 조건에 보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얘도 시험에 다 나오는 애들이라서 좀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먼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거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을 같은 것도 좀 중요해요. 에서 같은 것도 좀 중요해요. 얘는 뭐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인데 어떤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서 그래요.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때문에 어떤 음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한번 또 볼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음운의 환경을 이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아까 조건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은 음운 변동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음운 변동의 원인이고요. 자, 환경에 어떤 게 있는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일단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가 변동된 음운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변동된 음운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특별히 종성에 위치해 있으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음운 변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얘가 거의 종성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종성이 되게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동된 음운의 앞과 뒤에는 어떤 음운이 있는가? 앞과 뒤에는 어떤 음운이 있는가? 내지는 음운이 존재하지 않는가? 요거 두 개가 많이 엮입니다. 뭐 지금 이거는 좀 흘려들어도 돼요. 이걸 완전하게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군 정도로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갑니다. 해서 아줌마한테 이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 국 밥 주세요. 이모 국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모가 그러면 국이랑 밥이랑 따로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모 국밥 주세요. 국밥, 돼지국밥 주세요. 뭐 순대국밥 주세요. 국밥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면 발음이요. 비읍이 뭐로 바뀌어요? 쌍비읍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비읍이 뭐로 바뀐다고요? 쌍비읍으로 바뀌어요. 한번 음운의 환경을 분석해 볼 건데요. 이 비읍을 중심으로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기역과 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읍은 참고로 초성이에요. 종성이 아니니까는 얘는 살짝 넘어갑시다. 하고 뒤에 아도 있고요. 앞에 기역이 있어요. 참고로 얘가 초성일 때는요. 모음이요. 얘를 잘 안 건드려요. 딱 한 가지 경우 빼고는 별로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자음이랑 부딪혀가지고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주로 자음이랑 자음이 부딪혀가지고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비읍이 쌍비읍이 되게 하는 원인은 누가 제공하는 거다? 앞에 있는 기역이 제공하는 거다. 이런 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네.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운의 환경인 거죠. 음운 변동의 원인인 거죠. 하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밭이라고 얘기 안 하죠.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밭. 티귿이 뭐로 바뀌었어요?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자, 얘는요.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얘는 종성이네요. 그죠? 얘는 종성이고 얘는 뒤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티귿이 뭐가 됐구나? 디귿이 됐구나. 이게 티귿이 디귿이 되는 환경인 거예요. 얘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뭐고? 종성이고. 뭐 또 볼 겁니다. 계속. 하고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막는이라고 해요. 막는이라고 해요. 막는이라고 하는데 기역이 뭐가 됐어요? 이응이 됐어요. 기역이 이응이 됐는데 자, 이 기역이 뒤에 나오는 니은 때문에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의 환경은 뭐다? 이때의 기역은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이응으로 바뀐다. 뒤에 오는 니은이 이 음운 변동에서 환경인 거예요. 조건인 거고요. 원인인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는요. 일단 수업 방향을 얘기해 주려고 이걸 끄집어낸 거기도 해요. 처음 뭐 할 거냐면은 열심히 단어들을 분석할 겁니다. 발음을 적을 거예요. 그 학습지 보면은 오늘 일단 첨부해 놓은 학습지 보면 되게 예시 많거든요. 발음을 다 적을 거예요. 이거 뭐고 이거. 별일이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을 적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환경을 분석할 거예요. 환경을 분석할 때 첫 번째 변동된 음은 찾고요. 두 번째 앞과 뒤 그리고 위치를 얘가 초성인지 중성인지 종성인지를 분석할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분석을 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뭐 하냐면은 규칙을 도출해 낼 겁니다. 규칙을 도출해 낼 거예요. 이게 우리 수업의 방향입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이게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모음보다 훨씬 쉬워요. 장담할게요. 최소 대립상 그 구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훨씬 쉬워요. 그냥 달라진 거 찾고 앞과 뒤에 뭐 있는지 찾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고 좀 간단할 겁니다. 여태까지 배운 내용에 비해서.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요. 이 1번, 2번은요. 의문론적 환경이에요. 환경 중에서도 뭐다? 의문론적 환경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런 거는 또 다른 환경인데 그거는 그때 나올 때 형식 형태소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음운 변동이요 네 가지라는 거 일단 다음 시간에 할게 요거라는 것만 예고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음운 변동에는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음운이 바뀌는 거 A에서 B로 바뀌는 거, 또 생기는 거, 갑자기 새로운 게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있던 게 없어지는 거, 또 합쳐지는 거. A하고 B하고 더해져서 완전 새로운 C가 생기는 거죠. 얘는 음운 개수가 변동이 없어요. 바뀌는 거는 변동이 없어요. 생기는 거는 더해지고요.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고요. 합쳐지는 것도 하나는 줄죠. 합쳐져서 하나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 볼 건데요. 이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 발음만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표기도 바뀌는 게 있어요. 요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운 변동 종류 구분하는 거를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형식 형태에서도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난 목소리가 좀 안 좋았을 건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힘냅시다, 여러분.